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챗GPT를 단순히 대화, 나만의 이런 속 얘기를 한다거나 정보 검색을 하는 위주 혹은 뭐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챗GPT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강의가 저는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업에 좀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미지나 여러분들이 소리 등을 이 AI가 이거를 입력을 해서 보고 비슷한 패턴을 학습한 뒤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뭐 음성이나 코드 같은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습하는 데이터를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가, 챗GPT가 요런 류의 내가 학습을 하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답을 도출하면 되겠구나. 시키는 걸 원하는 걸 제작하면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성형 AI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성형 AI는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내 주는 건데 첫 번째로는 LLM이라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챗GPT 여러분들 뭐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클로드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넣어서 이 기반으로 대화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를 LLM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성형 AI에는 대화를 텍스트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거, 음성과 영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AI들이 있습니다. 미드저니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지 생성으로도 많이 쓰고요. 음성과 영상은 각각에 있지만 우리 그 타입캐스트 같은 지금 국내에서는 이렇게 음성을 AI를 제작해주는 이 음성 플랫폼도 있고 영상 같은 경우는 런웨이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클링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AI에서 내가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조급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주로 생성해야 되는 어떤 제작물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사용하는 범주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챗GPT만으로도 일단은 뭐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혹은 뭐 음성이나 영상을 생성하는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챗GPT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잡아 나가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챗GPT로 나만의 비서 만들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챗GPT 여러분들 검색으로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 생성형으로 많이 쓰시나요?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검색으로 사용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자,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검색에서 생성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패턴을 이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챗GPT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는 게 'AI는 너무 똑똑해서 내 완벽한 결과물을 뽑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약간 오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챗GPT는 정답이 아니라 초안을 빠르게 뽑고 내가 고치는 도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종 완성물을 뭔가 뽑아서 나한테 준다라는 개념보다 내가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내가 만든 초안을 빠르게 이렇게 기획해 나갈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나를 더 완성형으로 다듬어 줄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AI는 달라지겠죠. 누군가는 영어 선생님으로 이 챗GPT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여행 가이드로 그리고 누군가는 비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나의 업무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비서 역할로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AI를 잘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질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답을 얻고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문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말도 비슷해요.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질문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를 한 번 더 인지시키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챗GPT는 "이렇게 해 줘. 저렇게 해 줘. 이거 만들어 줘." 이렇게 끝이 아니라 역할을 부여하고 나의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얻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든다. 어떤 포스터를 만들고 카드 뉴스를 만들고 어떠한 예를 들면 뭐 보고서를 제작하고 그리고 어떠한 기획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제가 여기 한번 적어 봤고요. 꼭 이렇게 해야 돼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운동도 기본기를 배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퍼포먼스를 내는 것처럼 기본기를 잘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챗GPT를 활용하고 나중에 AI를 활용할 때 기본의 틀을 가지고 응용하는 게 되게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틀을 익히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을 알려줍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지. 내가 방금처럼 카드 뉴스 만들 거야?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저처럼 뭐 강의 기획안을 만들려고 해?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메일에 답신 혹은 제안서를 넣고자 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떠한 것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지 그 무엇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할을 부여해 주십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죠.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기획할 때 어떤 역할을 챗GPT한테 부여를 할까요? 예를 들면 "자, 너는 최고의 유튜브 PD야. 그리고 넌 최고의 유튜브 대본 시나리오 작가야."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를 해 줍니다. 어떤 이게 투자에 대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워렌 버핏의 투자자야. 워렌 버핏처럼 유능한 투자자야."라고 하면서 역할을 부여해 주고 그들처럼 사고하길 바라는 역할을 부여를 해 주고 나서 세팅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이게 없으면 아무나 다 그냥 잡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만드는 지금 이 콘텐츠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그리고 목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나는 이거를 조금 뭐 예를 들면 공유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떤 기획안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기획안이 상사에게 한 번에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지표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형식. 이 콘텐츠를 예를 들면 뭘 만들려고 하는지와 비슷해요. 내가 카드 뉴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스타일로 만들면 하는지. 내가 모던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듯한 그런 세련된 디자인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느낌 있죠. 어떤 스타일 뭐 예를 들면 '글씨체를 고딕체로 해 줘.' 혹은 '필기체로 해 줘.'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까지 지정을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했던 MK 생활건강 회사에서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 드렸어요. 사업 설명에 초대하는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내가 문자를 보내려고 해. 문자 문구를 만들려고 해. 자,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너의 역할을 부여했어. 너는 최고의 세일즈 매니저야. 자, 그랬을 때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보낼 건지를 정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60 에서 70대 그리고 상황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은퇴 후에 건강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인에게 이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문자의 문구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호기심을 이 문자를 보고 나도 여기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문 호기심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한 번 만났던 사람인데 한 번 더 내가 문자를 통해서 어떤 사업 설명에 뭔가 초대를 해서 불안도를 낮추는 듯한 목표를 설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업 설명회에 나도 참석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문의를 요청하게 하는 이런 각각의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목표를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형식. 나는 문자니까 길면 안 될 것 같아. 5줄 정도로 마감해 줘. 그리고 말투는 친절한 말투로 써 줘. 라고 하는 여러분들만의 원하는 형식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실습으로 이런 거를 시켜 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프롬프트를 드렸죠.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너의 역할은 최고의 세일즈 매니저야. 근데 대상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 봤어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고 그리고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 강의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께도 한번 이걸 한번 안내를 드려 볼게요. 자,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60-70 대에
한 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 한 분은 비슷한 연령대지만 은퇴 후에 어떤 사업을 해 볼까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 그러면 문자 메시지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이 글을 보고 MK 생활건강 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하고 오프라인 사업 설명회에 오고 싶게 만드는 거야. 형식은 길이는 좀 간결하면서 아까처럼 친절한 말투 요렇게 한번 요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문구가 달라집니다. 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한테는 이런 문자를 써 줬어요. 형, 누나, 누님, 뭐 요즘 웰니스 시장이 커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건강은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품만 좋은 회사보다는 내 생활에 맞는 제품을 골라주고 루틴을 잡아주고 지속 관리까지 해주는 이런 회사가 강해지는데 제가 요즘에 보는 MK 생활건강의 그 방향성이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파느냐보다 어떻게 루틴을 만드느냐가 초점이 있는데 이번에 때마침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구경만 오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따로 자리 잡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1 차적으로 요청만 했는데 너무 나이스한 답변을 해 줬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길다거나 문구를 쪼끔 더 만지고 싶으시면 2차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퇴 후에 어떤 사업을 해 볼까 고민하고 있는 분한테는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요즘 은퇴 후에 뭘 해 볼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확실히 웰니스 쪽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뭐 꾸준히 관리하는 게 생활이 됐으니까 MK 생활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비슷하게 해 주고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면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 이번 오프라인 사업 설명회에서 오시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핵심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문구로 바꿔 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아 그냥 형님 이번에 뭐 시간 되시나요? 혹은 뭐 제가 이런 거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와 보세요.'라고 하는 것과 요즘의 트렌드와 이런 방향에 맞는 취지의 사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정중하게 제안하는 문구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이렇게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내가 챗GPT를 이미 나는 뭐 메일이나 어떤 제안서나 그리고 어떤 소통을 할 때 이미 이런 문구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분 계시죠? 그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만약에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피드백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요거 내용 보니까 쪼끔 더 요런 점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사업 설명의 날짜 그리고 사업 설명에 오면 좋은 점, 이득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회사의 구조를 쪼끔 더 내가 봤을 땐 요런 부분을 수정해 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또 실습을 막상 하게 되면 이렇게 문구가 나오고 그리고 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실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인제 한 분 한 분 봐 드리는데 제가 강의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AI 너무 막상 이렇게 막 프롬프트 쫙 보여주고 이렇게 너무 막 한 번에 보여주면 너무 어렵다. AI 내가 진짜 이거 붙들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고 말지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AI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되게 어렵게 도를 막 깎고 뭐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알고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AI가 나한테 최적화될 수 있도록 내 사업에 맞게 다듬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AI 어려워.' 이렇게 해서 손 놓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내 정보를 계속 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계속 호흡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아이언맨에서 AI를 이름을 붙여서 자비스라고 불러요. "자비스 뭐 이렇게 해 줘. 저렇게 해 줘. 이렇게 만들어 줘. 지금 수트를 당장 나에게 갖고 와 줘. 입혀 줘. 뭐 미사일을 발사해 줘." 막 이렇게. "지금 동력 얼마 남았어?"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미 그 시대가 왔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언맨도 1, 2, 3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은 초창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에게 최적화된 비서를 만들어 나가는 지금은 아주 초창기고 호흡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 강의가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정말 이거는 우리 업체분들과 혹은 우리 기관의 수강생분들에게 너무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실습이 또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영상 하단에 강의 링크로 네, 섭외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